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광복 67주년을 맞아 곳곳에서 기념 집회가 열렸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거리로 나와 일본 정부의 사과를 촉구했고 한국교회는 거리 노숙인들과 광복절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보도에 서정민 기자입니다. 광복 67주년을 기념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수요 시위 현장입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곳 1035차 수요 시위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맨발의 중학생 소년은 물론 어린 초등학생들까지 일본 정부가 역사적 과오를 인정하고 사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정기 수요 시위는 일본 대사관뿐만 아니라 독일과 대만, 미국, 일본, 필리핀 등 전 세계 곳곳에서도 개최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함께 촉구했습니다. 집회는 또 평화 기린비가 전 세계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자는 연대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날 수요 시위에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인 김복동 할머니가 자리했습니다. 87이라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김 할머니는 한 맺힌 목소리로 일본 정부의 사죄와 법적 배상, 그리고 정부의 책임 있는 외교적 태도를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마땅히 해결을 지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2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이 늙은이들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리에 나앉아서 사죄하라 배상하라. 대통령께서는 이런 말이 귀에 안 듣기는 줄 모르겠죠. 민주통합당의 대선 후보자인 문재인 의원도 집회에 참석해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문 후보는 또 피해자 할머니가 모두 돌아가시기 전에 위안부 문제 해결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한 분 한 분 자꾸 돌아가시기 전에 해결해야 합니다. 수요 시위를 주관하고 있는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는 국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뿐 아니라 전쟁 성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 10만 나비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들의 희망을 담은 나비가 세계 곳곳으로 뻗어 모든 여성들을 전쟁으로부터 해방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이 함성을 타서 우리의 이 함성에 힘입어서 그들에게 평화가 그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한 그 희망의 나비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한편 구 서울역 광장에서도 노숙인과 함께하는 8.15 광복절 기념 예배가 진행됐습니다. 서울역은 과거 일제 식민지 시대의 건축물로 나라를 잃은 뼈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1919년 조선 총독으로 부임했던 사이토 마코토를 향해 수류탄을 던졌던 강우규 의사의 동상도 가슴 아픈 역사의 현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뜻깊은 역사가 담긴 서울역 광장에서 한국교회는 사회적 약자인 노숙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바로 일제의 잔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서울역 광장 건물에 초대형 태극기를 걸고 우리 거리의 천사들인 노숙 형제들도 애국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이 광장에 모였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 국민들은 광복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67년이 지난 지금까지 진정한 해방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으로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가슴 깊은 상처를 싸매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C채널 뉴스 서정민입니다. 한편 제6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8.15 경축사에서 이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양국 차원을 넘어 전시 여성의 인권 문제로 인류 보편적 가치와 올바른 역사에 반하는 행위라며 과거사로 얽힌 한일 간 사슬은 동북아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지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광복절을 앞둔 지난 12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 국민을 대신한다며 광복절 축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한미 간 훌륭한 파트너십과 우정을 재확인하고 싶다며 한국이 평화 번영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미래목회 포럼 등 교계단체들도 8.15 광복절을 맞아 공동기도문과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지난 주일 광복의 기쁨을 통일된 조국에서를 주제로 남북 공동주일 예배를 드린 바 있습니다.
8.15 광복절을 맞아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평화를 이야기하는 청년들의 축제도 펼쳐졌습니다. 한국교회 평화통일대회 참석자들은 통일에 대한 논의를 통해 통일이 이 시대 기독교인들의 사명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조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화통일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을 높이고 담론회장을 만들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독인 연대가 아시아 청년, 한반도 평화를 꿈꾸다를 주제로 진행하고 있는 한국교회 평화통일대회입니다. 대회 이튿날 숭실대 김혜건 교수는 남북이 많은 대가를 요구하는 적대적 분단 상태인 만큼 평화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흡수통일은 어느 한쪽이 경제적, 군사적으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해야 하기에 우리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평화적 분단이 아니라 분단 체제를 유지하는데 너무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엄청난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적대적 분단 체제이기 때문에 이건 해소되어야 마땅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통일을 준비하는데 청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인천 만석감리교회 원종희 목사는 통일 왕국을 이끈 다윗을 예로 들며 청년들이 한반도의 아픔을 치유하는 일선에 서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통일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시대의 부름을 하고 계신가에 대한 귀를 기울이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진보와 보수교계가 함께하고 있는 평통기원이 개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대회는 교회가 지향해야 할 평화의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소통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경동교회 박종화, 서문교회 손다릭, 성락교회 지영은, 열림교회 나핵진 목사 등이 참여하는 평화통일 토크쇼가 열리며 주제별 선택 강의도 마련됐습니다. 대회 마지막 날인 17일엔 정부에 전하는 청원 메시지와 대회 기념 성명서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공동조직위원장 강경민 목사는 이제는 한반도 평화뿐 아니라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논해야 할 시점이라며 통일에 대해 무관심한 청년들의 관심을 고취시켜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게 우리 통일의 문제가 우리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의 통일이 없이는 동북아의 평화가 없고 또 동북아의 평화 없이는 한반도의 평화가 없다. 이런 이제 관점을 가지고 300명의 참석자들은 이번 대회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 시대적 사명임을 깨달았다며 통일을 위해 더욱 뜨겁게 기도하며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평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고 청년들이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평통기원은 대회 이후 후속 프로그램으로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수입 1% 모금 운동을 확대하고 청년들의 평화 네트워크를 창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평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에 진행된 평화통일대회. 8.15 광복절을 맞아 한국교회와 젊은이들이 평화통일을 시대적 사명임을 깨닫고 통일을 준비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길 이 시대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조은입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 접촉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산가족 상봉은 인도적 차원에서 해결돼야 할 최우선 과제라며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도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통일부는 이산가족 상봉을 다시 제의할지에 대해서는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키는 데 유효하고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면 모든 방안을 검토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적십자사 간 실무 접촉을 북측에 비공개 제안했습니다. 이에 북측은 오이사 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조건으로 내걸며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이 이단성 조사 소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오는 17일 첫 소위원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한국교회연합 바른신앙 수호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차 회의 결의대로 3개의 수호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고 다음 달 5일까지 조사연구안을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연구안은 바른신앙 수호위 전체 회의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한교연에 따르면 1조는 최삼경 목사를 위원장으로 이만희, 박윤식, 이재록 목사 등을 연구조사하게 되며 2조는 최병규 목사를 위원장으로 류광수, 변승호, 김기동 목사의 연구조사를 담당하게 됩니다. 3조는 박형택 목사가 위원장으로 장재형, 홍재철 목사를 연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바른신앙 수호위원회는 이단열로 언론사 기자들에 대해 한교연 사무실과 회의실 출입을 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망교회 일부 교인들이 교회 자금 횡령 의혹을 제기하며 담임 목사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소망교회 측은 근거 없는 비방이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가 고소 사건을 조사 중인 가운데 고소인 측은 담임 목사가 2004년 제2교육관 부지를 54억 원에 사들인 뒤 관할구청에는 매매 가격을 30억 원으로 신고해 24억 원을 빼돌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2008년 선교관과 제1교육관 리모델링에 적정 가격인 20억 원보다 2배가 많은 48억 원을 공사대금으로 지불했으며 교회 내부 논의 없이 기증받은 제주도 임야를 싼 값에 팔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망교회 측은 땅 매입 문제는 매매자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추징금을 물어 해결됐고 리모델링도 적정 가격에 맞게 이루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제주도 땅 문제는 절차상 오류가 있었지만 담당 장로의 사과와 당회 의결을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성추행 혐의로 3.1교회 담임 목사직을 사임하고 최근 홍대 새교회를 개척한 전병호 목사와 관련해 한국교회 목회자 참회와 공동 권고문이 발표됐습니다. 성서한국 구교형 목사, 교회 2.0 목회자운동 이진호 목사 등 16명은 권고문을 통해 전병호 목사의 심각한 성범죄와 관련해 하나님과 모든 그리스도인, 국민에게 사과한다며 이 사건을 목회자들을 책망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인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병호 목사에게는 모든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온전한 자숙기간, 교회 개척 중단 등을 권고했으며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와 평양노회에는 전병호 목사의 면직 처리 등을 요구했습니다. 또 3.1교회 당회에는 전 목사의 성범죄 실체를 정확하게 조사해 평양노회에 징계를 요청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안자들은 권고문 발표 후 2주간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이 밖의 주요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서울시가 최근 충주댐 방류량 증가와 강우 영향으로 한강의 조류가 주의보 발령 기준 미만까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잠실 수중보 상하류에서 조류 보강 검사를 실시하고 두 곳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클로로필 A와 남조류 세포수가 기준치 미만으로 검출됐다고 전했습니다. 충남 보령시가 오는 23일 보령문화예술회관에서 칼 귀칠라프 선교사의 업적 발굴과 재조명을 위해 선교 180주년 기념 학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귀칠라프 선교사는 1832년 충남 일대에 머물며 주민들에게 전도 문서와 성경을 전하고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했습니다. 국제구호단체 기아 대책이 2주째 계속된 폭우와 태풍으로 홍수 피해를 입은 필리핀 마닐라 등 침수 지역 이재민들을 위해 긴급 구호에 나섰습니다. 기아 대책은 현지 봉사단원과 함께 지난 8일부터 이재민 지원을 위한 모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무신론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윈갤럽이 전 세계 57개국 11,92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무신론자라고 답한 사람은 13%로 지난 2005년 응답자보다 3% 증가했습니다. 윈갤럽은 경제성장에 따른 물질 풍요를 무신론자 증가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와 함께 곳에 따라 25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에 따라 강수량의 차이가 큽니다.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강릉 22도, 부산 25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광주 29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안에서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고 남해와 제주도에서 1에서 3m, 그 밖의 해상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주간 뉴스입니다. 계속해서 비 소식입니다. 금요일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토요일과 주일에는 중북부 지방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